오늘도 모닝체크 또 세 가지 체크사항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이제 태양 광주들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알아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라고 이제 이니셜이 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좀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주가를 한번 보면은요, 대표적인 이제 태양광 관련주죠. 한화솔루션 이 회사가 7.8% 급등을 좀 했고요. 대명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또 7%가 넘게 좀 올랐습니다. 심지어 하나솔루션 우선주까지 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SK 이터너스도 SK그룹에서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역시 3%가 넘게 각각 좀 올랐고요. 이 REC 제도가 폐지가 되게 되면 대형 발전사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짓거나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요. 지금은 이 REC 제도 때문에 사실 이제 이 REC 제도가 나온 것 자체가 이제 좀 이 태양광 산업을 좀 확산시키겠다라는 의도는 이제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확산되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너무 이제 고만고만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난립을 하게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 좀 약간 좀 뭔가 좀 말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들이 좀 벌어지기도 하는 거고. 그 선의의 경쟁, 사실 이걸 기대하기 좀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태양광 발전 시장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이 제도를 폐지를 해서 이제 한국의 태양광 시장도 좀 큰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도 좀 대규모로 하고 사이즈도 좀 확 키우고 하는 식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들 퍼스트솔라의 올해 판매 실적이 좀 낙관적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온 것도 좀 반영이 됐고요. 조금 더 멀리 보면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시장이 현재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훨씬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어디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력망을 구축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 구조, 이 인프라를 만드는 거는 뭐 미국, 중국, 유럽,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어디고 다 가장 핵심 사안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도 이제 태양광 사업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그냥 업계 시장에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이제 정부 차원에 좀 그립을 쥐고 키워보겠다 이런 의지로 좀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이게 다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겠다라는 큰 차원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어제 5.5%나 또 급등을 오랜만에 했습니다. 요 밑에 차트는요, 최근 일주일 새 카카오 주가 흐름인데요. 이게 고만고만하다가요. 지난번에 오픈 AI 샘 알트만 CEO 왔을 때 이제 동맹도 맺고 등등등 하면서 그때 주가가 4만 원대 초반까지 좀 반짝 급등을 했다. 그도 이후에 조금 스물스물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좀 이틀 사이에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주가 급등의 배경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IB죠. 모건 스탠리가 카카오의 투자 의견을 무려 5년 만에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 이 내용이 일단은 직접적인 어떤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도요, 뭐 20% 올린 게 아니라 무려 40%나 올렸습니다. 4만 원에서 5만 6천 원까지 목표가도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건 스탠리가 왜 갑자기 카카오를 이렇게 좋게 본 거지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 살펴보면 일단 한국에 있는 여러 AI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아마 뭐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 이 두 개를 이제 주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카카오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AI의 잠재력이 너무 과소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한 거고 역시 이거에 대한 비교 대상은 네이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오픈 AI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뭔가 모멘텀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카카오가 좀 추진하고 있는 AI 개발의 방향이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결국 이제 AI 비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 카카오의 현재 사업 구조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딱 맞는다. 뭐 카카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은행까지 있고 증권이 되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엣지단, 그러니까 가장 소비자단에서 이 사용자들이 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가 이 카카오가 잘 구축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카카오가 다시 비중이 확대되면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자, 이게 계속해서 이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카카오가 이제 답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카카오한테 또 한 번 이제 열쇠가 넘어온, 키가 넘어온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주식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양단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만큼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어떤 의미도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빚으로 뭔가 투자를 할 때 안정적인 투자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좀 이제 좀 센 종목들, 가장 핫한 종목들 주로 투자하는데 요즘에 정치 테마주들의 이 신용거래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오세훈 테마주로 알려진 진양산업이 신용 잔액이 10%로 가장 좀 높고요. 대원전선, SG글로벌 이런 회사들이 쭉 있습니다. 다 뭐 오세훈, 우원식, 김동희 지금 막 뜨고 있는 그런 특히 이제 야당 쪽에서 뜨고 있는 그런 야당, 여당 다 합쳐져 있네요. 이 정치 테마주들이 좀 뜨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쎄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크라 재건주 관련된 대동, 현대, 에버다임, SY, 스틸텍 같은 회사에서도 좀 비투가 좀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 지금 넉 달 만에 18조 원 넘어서면서 뭔가 우리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 또 이면에는 또 이런 비투와 관련된 이런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좀 담겨 있다. 이게 또 결국 시장의 또 두 가지 얼굴이겠죠. 네,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